안녕하세요. 한글 2010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실제로 편집할 용지에 대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윗부분 보시면은요. 실제 용지가 이렇게 영역이 있고요. 윗부분에 보시면은 자 모양으로 뭔가 수치가 입력돼서 나타나 있고요. 왼쪽도 역시 자 모양으로 수치가 입력이 돼서 나타나 있습니다. 오른쪽은 어차피 왼쪽과 같을 거니까, 그리고 아래쪽도 역시 위쪽과 같을 거니까 위쪽과 왼쪽에만 자 모양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잘 보시면 색상이 조금 다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 밝은 영역으로 밝은 색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왼쪽은 살짝 어두운 색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왼쪽 자 부분 보시면은 위쪽은 어두운 색, 아래쪽은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밝은색 영역이 우리가 실제로 편집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밝은색 아래쪽으로, 그리고 밝은색 오른쪽으로 이렇게 실제 편집되는 영역이고요. 그러면 어두운 색은 뭐냐? 어두운 색은요, 우리가 여백으로 설정한 부분 또는 머릿말로 설정을 해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숫자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숫자는 센티미터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용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서부터 0으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실제 편집하는 영역에 대한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0, 1, 2, 3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실제 편집하는 부분에서 여백 사이즈를 조정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0,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하는 영역은 그 위치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사이즈가 조절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또 오른쪽으로 편집하는 부분 사이즈가 조절이 되어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0, 1, 2, 3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14, 15cm 한 다음에 16, 17, 18 이렇게 되어 있죠. 18에다가 왼쪽에 3cm를 더하니까 21cm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 1, 2, 3.5cm가 여백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23, 자, 23, 딱 23이 아니고요. 23보다 한 2mm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쭉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용지 크기는 여기까지 어두운 부분까지 센티미터에다가 이 위쪽 어두운 영역 센티미터를 합한 게 전체 용지 크기가 되겠죠. 전체 용지 크기를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고요. 용지 크기를 직접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편집 용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고요. 새로운 문서를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문서 오른쪽에 새 탭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열었더니 아무런 설정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에다가 내용을 다 입력을 하겠죠. 내용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려고 보니까 편집 용지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부랴부랴 편집 용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시면 나중에 편집을 텍스트를 뭐 글자 크기를 다 바꿨다가 편집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자, 제가 요거를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부분에 보시면은요, 자, 이 부분입니다. 167%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눌러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왜냐면 전체 용지 편집 상태를 한눈으로 봐야지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영역해서 복사하기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복사하기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단축키 Ctrl C 누르셔도 이 단축키는 어느 곳에서나 컴퓨터 작업할 때 어느 곳에서나 대부분 동일하게 Ctrl C 누르게 되면 복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복사를 했고요. 빈 문서에다가 제가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좀 6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줄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69% 똑같이 맞춰놓고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용지 크기를 두 개를 바꾸려고 그래요. 자, 지금 편집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가정을 하고 용지 크기를 바꿔볼 거예요. 텍스트 소스 빈 문서 텍스트 소스는 그대로 두고요. 자, 새로운 문서를 제가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편집 용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편집 용지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옵션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용지 종류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용지 사이즈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프린터를 하게 되면 A4 용지에 프린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또는 A3에도 프린터를 많이 하지만 인쇄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겠죠. 또는 인쇄업체에 맡길 때 여기에 미리 나타나 있는 종이 사이즈도 있겠지만 뭐 회사 안에서 그냥 사원들이 보는 어떤 소책자를 만들고 싶어요. 또는 바깥으로 보낼 거지만 안내책자, 우리 회사에 맞게 안내책자를 조그맣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이즈를 조정하는 것은 맨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사이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지금 A4로 되어 있거든요. 자, B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B5 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설정을 하고요.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끝나는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이 용지 사이즈가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1년간 찰까지 나타나 있고요. 여기는 위성 촬영 데이터를까지 나타나 있죠. 그러면 문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용지 장수가 결정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표를 만들었어요. 표를 만들었는데 이 사이즈에 맞게 쭉 딱 맞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용지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면요. 표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텍스트가 줄어들거나 또는 이 사이즈가 표가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벗어나게 되겠죠. 크기가 자기 사이즈보다 다 크게 이렇게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지 자체가 엉뚱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이 다 끝나고 용지 설정하시는 것보다는요. 편집 들어가기 전에 내용만 그냥 대충 입력하고 용지 설정을 먼저 하시거나 또는 내용 입력하기 전에 나는 어느 사이즈로 프린터를 해야 되겠다라는 걸 먼저 고려를 하시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용지 사이즈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나 편집 작업을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사이즈를 줄여 놓은 거고요. 다시 한번 편집 용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나만의 책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등록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A4로 다시 설정을 한번 해보고요. A4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폭 길이가 있지만 그 아래쪽에나 이렇게 여백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A4를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를 들어가 주시면 지금 현재 사이즈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뭐 사용자 정의를 내가 원하는 용지 여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원하는 용지 여백이 있는 사이즈를 먼저 선택을 해서 그 용지 여백을 맞춰 놓은 다음에 사용자 정의를 들어가게 되면 옵션을 수정할 일이 조금 더 줄어든다는 거죠. 뭐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그냥 사용자 정의 들어가서 나머지 옵션 맞춰 주셔도 됩니다. 자, 사용자 정의 들어갔죠. 그러면 폭과 길이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 조금 길게 만들어 볼까요? 폭을 한 250 정도로 두고요. 250은 조금 긴 것 같네요. 한 190 정도 두고요. 길이를요. 100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폭과 길이가 이렇게 가로로 긴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지 방향은 세로로 하게 되면 폭과 길이가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가로를 하게 되면 폭과 길이를 서로 바꿔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폭이 길이가 되는 거고 길이가 폭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용지 방향 그대로 한번 둬보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책자를 만들 거죠. 단일 페이지를 만들 거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만 제본을 할 때 이렇게 묶어서 책을 만들어 주실 거라면 묶는 부분이 있겠죠. 묶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여백을 조금 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한쪽으로 맞출 것인지 양쪽으로 맞출 것인지 한쪽으로 맞추게 되면 뭐 왼쪽만 쭉 똑같이 여백이 만들어지게 제본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맞쪽을 맞추게 되면 왼쪽 페이지는 오른쪽이 오른쪽 페이지는 왼쪽 부분이 제본 영역이 되는 거죠. 또는 위로 맞춰주게 되면 그 윗부분이 제본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본은 어떤 상태로 만들어줄 것인지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용지 여백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용지 여백 부분은 우리가 아까 편집을 할 때요. 왼쪽에 3cm였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3.5cm 정도 나타나 있었죠. 보시면
위쪽 여백이 있고요. 아래쪽 여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머리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백 부분 하시게 되면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은요, 지금 여기 설정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위쪽 여백이 15mm예요. 그러면 1.5cm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리말을 수정하려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또 내려옵니다. 이 부분이 머리말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쪽에 여백으로 남아있던 부분이 두 부분이 다 여백이 아니고요. 반 나눠서는 머리말 부분이고요. 반 나눠서는 여백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쪽은 한 0.5cm로 여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0.5cm면 여백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0.5cm 이런 정도로 여백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백이 너무 없으면은요, 책이 너무 빡빡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가 있죠. 여백이 너무 넓으면 내용 입력할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현재 책 사이즈에 맞춰서 여백도 적절히 조정을 하셔야 돼요. 자, 머리말 부분이 있으니까 위쪽 여백은 조금 줄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 여백 줄이고요. 아래쪽도 똑같이 여백을 줄이는데 아래쪽은요, 꼬리말 부분을 없앨게요. 우리는 꼬리말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말을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은 그대로 두고요.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설정. 자, 그랬더니 가로로 돼 있어요. 우리가 뭘로 했죠? 용지는요, 분명히 세로로 설정을 했어요. 세로로 설정을 했지만 용지 방향은요, 이렇게 길게 만들겠다, 가로로 넓게 만들겠다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위에서 우리가 지정한 폭과 길이를 원래대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돌려서 사용할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이렇게 가로로 긴 용지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세로로 했을 때가 원래 가로로 긴 원래 상태 그대로고요. 가로로 했을 때가 돌려서 만든 상태. 만약에 폭이 좁고 길이가 넓을 경우에는 세로 가로 적용했을 때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폭이 넓고 길이가 좁은 경우에는 세로로 했을 때는 그냥 넓은 상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 혼동 오시면 안 되고요. 여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백은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요, 왼쪽이 원래는 3cm였는데 2.5cm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도요, 1.5cm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왼쪽은요, 제가 아래쪽 한번 볼까요? 아래쪽 부분을요, 꼬리말을 아예 없앴어요. 아래쪽 부분 역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위쪽 부분도 줄어들고요. 왼쪽 오른쪽은 왜 2.5cm가 됐냐면요. 여기에 좀 전에 우리가 원래 제일 처음에 설정했을 때는 3cm가 아마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까지 되어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25mm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5mm 설정한 대로 2.5cm가 이렇게 여백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여백, 위쪽 아래쪽 여백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 뭐 회의록이나 이런 거를 꾸며요. 그러면 A4 용지로 만드는데 제가 그건 여기에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A4 용지로 이렇게 쭉 만드는데 세로로 만약에 만들었어요. 세로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표를 넣어야 돼요. 중간에 표를 하나를 넣어야 되는데 표는 좀 길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페이지 하나만 길게 넣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요. 우주에서라는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줄여서 텍스트가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우주에서 마지막 단락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편집 용지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요. A4 용지였죠? 자, A4 용지인데 적용 범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문서 전체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정하는 거는요. 모든 문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금 현재 페이지만 바꾸고 싶어요. 자, 그러면 새 구역으로를 설정을 하면은요, 페이지가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새 구역, 그 새로운 페이지에만 이 현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적용할 거냐? 세로로 되어 있는 용지를요, 한 페이지만 가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정해 보겠습니다. 새 구역으로 설정을 했어요. 설정. 그랬더니 위쪽은 세로 페이지인데 아래쪽은 가로 페이지예요. 어디에서? 마지막 단락 부분에서만. 그리고 아래쪽은 또 새 페이지는 세로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새로운 구역으로 다시 한번 지정을 하시게 되면은요. 편집 용지 들어가서 자, 현재 구역. 지금 현재는 현재 구역이죠. 현재 구역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현재 구역 설정하시면 되고요. 새 구역
만들어주면서 세로로 다시 한번 만들어줄게요. 설정 그랬더니 위쪽에 세로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가로로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는 다시 세로로 문서 작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좀 가변적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집 용지 설정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편집 용지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작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